여러분, 최근 풍수 관련 영상을 보시고 집에 소금 단지를 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소금 단지를 잘못된 장소에 보관하게 되면 여러분의 집안에 귀신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집안에 두는 소금의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요. 이 장소 외에 소금 단지를 두게 되면 귀신이 자유롭게 집안에 들어와 눌러앉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비법을 잘 들으시고 이대로만 하신다면 집안의 번영은 물론 재물운과 건강운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법을 알기 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금 단지를 사용할 때는 집안의 애군을 막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길 바라는 간절한 믿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집안에 어떤 풍수용품을 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꼭 애군을 막아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면 집안의 번영은 물론 가족의 화합과 건강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복제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구독하신 분들이 저희 가족이라 생각하고 항상 가족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소금이 과거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시나요? 예전 로마 시대에서는 소금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군인들에게 월급의 일부를 소금으로 지급했으며, 중국 진나라에서는 소금 전매 제도를 도입해서 나라 재정의 일부분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필수인 소와 금처럼 진귀하다는 뜻으로 작은 금 즉 소금으로 불려왔습니다. 풍수에서는 소금을 사용해 집안의 나쁜 애군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정화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소금부터 뿌려라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는 소금이 재물의 의미와 나쁜 애군을 막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의미의 소금은 우리가 소금을 얻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 바닷물을 가도 물을 증발시키는 과정을 반복해 얻는 귀한 결정체로 그 자체가 재물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소금은 뜨거운 햇볕을 통해 양의 기운을 가득 품은 결정체로 음의 기운을 양의 기운으로 눌러 귀신을 몰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소금은 탁한 기운을 막아주고 불결함을 제거하며 재물을 불러 모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금을 더 효과적으로 극대화시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금을 단지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소금 단지로 사용하는 항아리는 세 가지 기운이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기운.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양기를 듬뿍 받은 흙을 정성스럽게 사람이 빚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운이 담긴 항아리 속에 소금을 보관하면 음의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면 재물운이 집안 가득 퍼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단지에 사용하는 소금은 뜨거운 태양 아래 바닷물을 가둬 얻어진 물기가 없는 천일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소금 단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소금 단지로 사용할 항아리의 크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항아리가 크고 비싸면 그만큼 정화도 잘 되고 재물도 많이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의 본질은 크기에 상관없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좋은 기운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 단지에 대한 믿음과 간절한 염원만 있다면 어떠한 단지라도 괜찮습니다. 단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꼭 단지는 뚜껑이 있는 것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뚜껑이 있어야 소금 단지 안으로 들어온 나쁜 기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소금에 흡수되어 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금의 양, 단지에 얼마나 넣을지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단지에 소금을 많이 넣으면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풍수에서는 과한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음과 양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가정이 번영하고 건강운이 좋아지듯 소금의 양은 단지의 절반 정도 채워주면 좋습니다. 소금을 단지 안에 가득 채워 놓으면 애군이 소금 단지 안에 들어와 있을 공간이 부족해지고, 소금의 양이 너무 적으면 애군의 기운이 많아져 소금의 정화 능력이 떨어지므로 단지의 절반 정도만 채워 애군도 담고 정화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단지 안에 소금을 넣은 후 어디에 두는 것이 제일 좋은지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소금 단지를 잘못 두게 되면 집안에 귀신이 들어와 머물게 되고, 본인 혹은 가족 중에 몸이 아프거나 재물에 손실이 생기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럼 소금 단지를 어디에 두어야 가장 좋은지 알려드릴 건데요. 소금 단지를 두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집에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관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집들이 현관이 따로 없었으며 집과 외부를 연결하는 대문이 야외에 있어 낮 동안 양의 기운이 대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의 집들이 주요 출입구가 따로 있어 각각의 집마다 현관은 햇빛을 받기 힘든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활 풍수에서는 현관에 밝은 조명을 설치해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에 바로 소금 단지를 배치하게 되면 현관을 통해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집안의 재물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소금 단지를 현관에 배치할 때는 현관 구석에 놓아 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게 두거나 아니면 신발장 안에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양한 기운을 신발에 묻혀 집에 들어와 신발장에 보관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발장 안에 있는 소금 단지가 신발에 배어있는 나쁜 기운을 흡수해 정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관 말고 두 군데 꼭 소금을 배치해야 하는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재물을 담당하는 공간인 화장실과 주방입니다. 화장실과 주방은 모두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공간이며,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며, 그 물기가 화장실에 남아있을 경우 곰팡이와 세균 등이 쌓여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집안의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장실을 사용 후 물기를 꼭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풍수에서 주방의 물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재물과 생명을 상징하며, 주방에 물이 잘 흐르고 깨끗할 때 집안이 번영하고 가족의 건강이 좋아지게 됩니다. 만일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가 막히면 재물이 흐름이 막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장실과 주방에 소금 단지를 두면 소금의 정화작용으로 인해 화장실의 나쁜 기운을 정화시키고, 주방의 좋은 기운은 소금이 가진 재물운의 상승과 함께 가족의 건강운까지 더욱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장소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것만큼 소금의 교체 시기 또한 중요한데요. 소금 단지의 소금은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상황이나 소금 단지가 놓인 위치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이 많아 자주 드나드는 현관과 음의 기운이 많은 화장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것이 좋으며, 재물운과 건강운을 만들어주는 주방은 1년마다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 단지를 중간에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평소와 달리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일이 잘 안 풀린다는 느낌이 드실 때는 소금 단지 안에 소금의 물기가 있는지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을 만져보았을 시 소금이 손에 묻어나면 이는 애군이 많이 깃들여져 있으니 교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구독자 여러분께 특별한 비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1년 중 이 날짜에 소금 단지를 두거나 교체를 하시면 소금 단지의 기운이 더욱 상승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바로 정월 대보름날입니다.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이며, 이날은 예로부터 귀신이 없는 날로
전해져 오고 있어 이날 소금 단지의 소금을 교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 다른 음의 기운이라 귀신이 더 좋아하지 않나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도 계실 텐데요. 어둠은 귀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으로 일반적인 달빛 아래에서는 귀신이 잘 활동할 수 있지만 새해 첫 정월 대보름의 달빛은 1년 중 가장 밝은 달빛이어서 이날은 낮과 밤 모두 귀신이 없는 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월 대보름날 소금 단지의 소금을 교체하면 단지 안의 소금은 나쁜 기운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소금 단지가 되어 애군을 많이 담고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효과가 상승합니다. 또한 이날은 귀신은 물론 조상님의 영혼도 돌아다니지 못하는 이유로 성묘나 제사를 하려는 가정이 있다면 음력 1월 15일 이전이나 이후에 성묘나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소금 단지 안의 소금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교체한 소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애군을 정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소금은 절대 식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 단지 안에 있는 소금에는 나쁜 기운이 가득 담겨 있어 교체한 소금은 화장실에서 온수와 함께 섞고 바닥을 청소하거나 변기 청소 후 물을 내려 나쁜 기운을 멀리 흘려보내는 것이 좋으며 가장 좋은 방법은 낮에 소금 단지를 집 밖으로 가져가 양의 기운이 담긴 햇빛 아래에서 소금을 교체 후 신문지나 키친타올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소금 단지를 활용하여 애군을 막고 재물운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금 단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집안의 번영과 가족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지만 잘못된 장소에 보관하게 되면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일 수 있으니 올바른 믿음과 간절한 염원을 담아 여러분의 집안에 소금 단지를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시다면 이것 두 가지를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상을 보신 이후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두 번째, 댓글을 남기신 후 구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저의 구독자님들께서 댓글에 남겨주신 소원이 있다면 내용을 추가해서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저의 구독자님의 집안의 번영과 가족의 건강운이 좋아지길 기도드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의 재물운이 풍성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